이런 크기는 처음 봅니다. 40대 비뇨기과 여의사 정민이 진료실에서 마주한 충격적인 순간. 하지만 더 큰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 환자가 바로 남편의 형이었다는 사실. 평범했던 일상이 한순간에 뒤바뀌고 가족 간에 숨겨진 비밀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 만남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끝까지 보시면 모든 진실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함께 시작해보죠. 오늘도 어김없이 진료실 문을 열며 하루를 시작한 건 정민이었죠. 37이라는 나이에도 또렷한 눈매와 차분한 말투로 환자들에게 신뢰를 주는 그녀였어요. 비뇨기과라는 민감한 분야에서 꽤 긴 세월을 버텨낼 수 있었던 것도 흔들리지 않는 태도 덕분이었죠. 아침에 진료실은 고요했어요. 창가 블라인드 틈으로 들어온 햇살이 바닥을 스치고 있었고 벽식의 초침은 여느 때처럼 일정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하지만 정민의 가슴은 그 박자를 따라가지 못했어요. 커피잔 향마저 오늘은 쓰게만 느껴졌습니다. 정민은 늘 하던 습관대로 접수 명단을 넘기며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시선이 어느 한 줄에서 멈춰버렸습니다. 이성훈. 무심코 이름을 읽어낸 순간 공기가 묘하게 무거워졌습니다. 커피잔을 쥔 손이 허공에서 굳어섰고 심장은 세게 쿵 내려앉았죠. 성까지 같은 이성훈, 남편의 형과 똑같은 이름이었거든요. 설마 동명이인이겠지. 그렇지? 제발. 정민은 속삭이며 차트를 다시 훑었습니다. 하지만 생년월일이 눈에 들어오자 불안은 더 커졌습니다. 나이까지 거의 같았으니까요. 억지로 우연이라 믿고 싶었지만 목으로 넘어간 커피는 쓰디쓰게만 느껴졌습니다. 남편 재호와 결혼한 지도 꽤 되었지만 시댁과의 왕래는 많지 않았습니다. 특히 형님은 더욱 그랬죠. 결혼식 이후로 얼굴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가족 모임에도 심지어 아버님 칠순 잔치에도 나타나지 않았으니까요. 형님은 좀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재호는 늘 그렇게 말하며 대화를 피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서먹한 관계인 줄 알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음을 느낄 수 있었죠. 시어머니조차 큰아들 얘기가 나오면 표정이 굳곤 했으니까요. 정민은 펜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창밖에서는 출근길 사람들의 발소리가 바쁘게 오갔지만 정민의 귓가에는 그 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듯 들렸습니다. 손끝은 차갑게 굳고 목덜미에는 식은 바람이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괜찮아, 흔한 이름일 거야. 그렇게 믿자. 스스로를 달래보았지만 호흡은 점점 가빠졌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간호사 미영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원장님, 첫 번째 환자분 오셨어요. 알았어. 모시고 들어오라 해. 정민은 애써 평온하게 말했지만 목소리에서 떨림이 묻어났습니다. 미영은 잠시 머뭇거리다 조심스럽게 물었죠. 원장님, 정말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해 보여요. 그래. 아니야. 그냥 잠을 못 잤나 봐. 신경 쓰지 말고 모셔와. 문이 닫히고 정적이 흘렀습니다. 정민은 차트를 움켜쥔 채 중얼거렸습니다. 우연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심장은 자꾸만 거짓말을 하고 있었죠. 복도에서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가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울려 퍼졌지만 정민의 귀에는 북소리처럼 무겁게 들렸습니다. 벽식의 초침 소리까지 겹치자 가슴속은 더 눌려왔습니다. 정민은 흰 가운을 단단히 여미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언제나 자신을 지켜주던 가운이 오늘은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번졌고 어깨는 굳어갔습니다. 괜찮다, 괜찮다 되뇌었지만 불안은 더 짙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노크 소리가 진료실을 울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정민은 담담하려 애썼지만 목소리 끝이 떨렸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리며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 순간 정민은 직감했죠. 오늘이 결코 평범한 하루가 아니라는 것을. 그 문 너머에 서 있는 사람이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날의 끝은 지금껏 그녀가 알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리라는 걸. 문이 열리자 한 남성이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마스크로 얼굴은 가려져 있었지만 정민은 순간 숨이 멎는 듯한 느낌을 받았죠. 키와 체격, 걸음걸이까지 어딘가 익숙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정민은 평소처럼 차분히 인사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환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더니 잠시 후 마스크를 내렸습니다. 그 순간 정민은 멈칫했죠. 얼굴이 드러났는데도 마음속은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야윈 뺨, 깊어진 주름, 핏기 없는 입술 기억 속 모습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맞는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고 전혀 다른 사람처럼도 보였습니다. 설마 내가 아는 사람이겠어? 정민은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가슴 한구석은 점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어떤 증상으로 오셨나요? 정민이 차트를 펼치며 묻자 환자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소변에 문제가 있어서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정민의 심장이 또 한 번 쿵 내려앉았습니다. 익숙했어요. 하지만 확신은 할 수 없었습니다. 쉰 듯 갈라진 목소리와 병색이 짙은 얼굴이 기억 속의 모습을 흐릿하게 만들었으니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민은 최대한 전문의답게 문진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환자의 대답은 계속 애매했습니다. 정확히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계속 불편해서요. 통증인가요? 아니면 배뇨에 지장이 있는 건가요? 자세히 말하기가 좀 껄끄럽네요. 보통 환자라면 증상을 세세히 설명하려 애쓰는데 이 남자는 말을 아꼈습니다. 마치 진짜 목적은 따로 있는 사람처럼요. 정민은 시선을 들어 환자의 눈을 살폈습니다. 마스크 위로 드러났던 눈매와는 달리 얼굴 전체가 드러나니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살짝 처진 눈꼬리, 어딘가 남편과 닮은 듯 했지만 병색에 가려져 확신하기 어려웠습니다. 닮았는데 설마. 정민은 스스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혹시 이전에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신 적 있나요? 정민이 조심스럽게 묻자 환자가 고개를 들어 정민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분명 낯익은 시선이었지만 차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없습니다. 처음이에요. 대답은 짧았지만 어딘가 숨기는 듯한 울림이 느껴졌습니다. 진료실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숨소리조차 크게 들릴 만큼 정적이 가득했어요. 정민은 애써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정확히 알아보려면 검사가 필요하겠군요. 정민은 짧게 설명을 덧붙이고 환자에게 몇 가지 기본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를 일일이 말하진 않았지만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선 당연한 과정이었죠. 그런데도 정민은 마음 한구석에서 묘한 이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환자의 태도가 너무 담담했거든요. 보통 환자라면 걱정이나 질문을 쏟아낼 법한데 이 남자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 태연했습니다. 정민은 간호사 미영을 불러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미영이 나가자 다시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침묵은 단순한 고요가 아니라 서로의 속마음을 떠보는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죠. 정민은 다시 한번 환자를 훑어보았습니다. 키, 체격, 손의 모양까지 모두 기억 속에 그 사람과 닮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4, 5년 만에 보는 얼굴이 이렇게까지 달라졌을까? 아니면 단순한 착각일까? 확신은 여전히 서지 않았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민이 말을 마치자 환자가 처음으로 긴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네, 그런데 원장님, 혹시 결혼하셨습니까? 순간 정민은 얼어붙었습니다. 의사의 사생활을 묻는 환자는 드물었고 질문 자체가 진료와 전혀 상관없었으니까요. 네, 결혼했습니다. 남편분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정민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이제는 명백히 이상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확인하려는 듯한 집요한 시선이었죠. 정민은 경계심을 드러내며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개인적인 질문은 삼가주시죠. 아, 죄송합니다. 그냥 궁금해서요. 사과의 말은 담담했지만 정민은 그 눈빛에서 다른 의도를 읽었습니다. 마치 오래 묻어둔 무언가를 꺼내려는 사람처럼요. 가슴 깊은 곳에서 불길한 예감이 다시 피어올랐습니다. 정민은 결과지를 받아들고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한 수치에서 눈이 멈췄어요. 수치가 이런 크기는 처음 보네요. 하지만 특별히 문제될 건 없어 보입니다. 정민은 잠시 중얼거리듯 말하곤 곧 고개를 들어 환자를 바라봤습니다. 검사 결과는 큰 이상이 없으십니다. 정민이 말을 꺼내자 환자는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럼 왜 불편하다고 하신 거죠? 정민이 되물었지만 환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어딘가 모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그냥 확인해 보고 싶어서요. 확인이라고요? 네. 제 느낌이 맞는지. 짧은 대답이었지만 정민의 불안은 더 깊어졌습니다.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다른 의도가 숨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죠? 정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환자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는 무심한 태도를 보였는데 이번에는 묘하게 확신에 찬 기색이 스쳤습니다. 이유라 그럴 수도 있겠네요. 말은 모호했지만 정민은 뒷말을 감추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의사와 환자의 대화라기보다는 오래 묻혀있던 무언가를 꺼내려는 듯한 분위기였죠. 정민은 괜히 가온 깃을 고쳐 여미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곧 환자가 몸을 조금 앞으로 기울이며 정민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은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익숙했습니다. 원장님은 정말 모르시는 건가요? 짧은 질문이었지만 정민의 등줄기를 차갑게 타고 내려가는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무얼 알아야 한다는 거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네요. 정민이 애써 차분히 대답했지만 환자의 눈빛은 계속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남편분은 잘 지내십니까? 뜻밖의 질문에 정민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환자가 왜 하필 남편 이야기를 꺼내는 걸까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고 손끝은 얼음장처럼 식어버렸습니다. 남편을 아세요? 정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환자가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재호 씨 말입니다. 틀림없이 제 동생이죠. 그 순간 정민의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남편의 이름을 정확히 언급하는 이 남자는 대체 누구일까요?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며 귀에까지 울렸습니다. 정민은 환자의 손짓 하나에도 시선이 붙잡혔습니다. 긴 손가락이 책상 위를 천천히 두드리고 있었는데 어쩐지 낯익은 버릇 같았습니다. 명절 자리에서 본 적 있는 모습이 스쳐갔죠. 어떻게 남편 이름을? 정민이 겨우 입을 떼자 환자의 표정이 미묘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웃음 같기도 하고 분노 같기도 한 복잡한 빛이 스쳤습니다. 저는 하루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짧지만 묵직한 대답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원망과 서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민은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결혼 초기에 몇 번 본 그 얼굴, 어색하게 웃던 모습이 번쩍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남자는 너무 달라져 있었죠. 야윈 뺨, 움츠린 어깨, 병든 기색이 4, 5년 만에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진료실 공기는 숨막히게 무거워졌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고 환자의 호흡까지도 귀에 박혔습니다. 정민은 머릿속으로 부정하면서도 눈길은 자꾸 그 얼굴에 붙잡혔습니다. 설마 아니겠죠. 혼잣말 같은 속삭임이 입술 사이에서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남편과 닮은 눈매, 똑같이 굳어버린 입술선 모든 게 하나의 결론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눈치채신 것 같군요. 환자가 낮게 중얼댔습니다. 정민의 표정을 읽은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정민은 더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목소리, 눈빛, 그리고 그 이름까지 아무리 아니라고 합리화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이제는 확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바로 남편의 형, 이성훈이라는 사실을. 정민은 떨리는 손으로 책상 모서리를 꽉 잡았습니다. 눈앞의 현실이 쉽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4년 전 마지막으로 본 모습은 여전히 건장하고 활력이 넘치던 장남이었는데 지금 아주버님은 병색이 짙고 앙상하게 야위어 있었습니다. 아주버님, 정말 아주버님이세요? 정민의 목소리는 속삭이듯 떨렸습니다. 성우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놀라웠죠? 이렇게 망가진 꼴을 보니 정민의 숨이 순간 막혔습니다. 대체 어떤 세월이 흘렀기에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왜 이렇게 오랫동안 소식조차 없으셨어요? 성우는 대답 대신 잠시 침묵했습니다. 손가락이 책상 위를 천천히 두드렸다 멈췄고 고개를 살짝 숙인 채 숨을 고르더니 낮게 말을 뱉었습니다. 소식이 없었던 게 재수 씨 탓이었을까요? 짧은 반문이었지만 정민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 재호가 늘 아주버님 이야기를 피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더는 묻지 못했는데 그것이 결국 화근이 된 걸까요? 아주버님, 재호가 얘기를 하지 않으니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정민이 다급히 해명하듯 말했지만 성우는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럼 그렇죠. 재호가 제 얘기를 할 리가 없죠. 정민은 무언가 더 물으려 했지만 성훈이 먼저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창틀 사이로 들어온 빛이 그의 야윈 옆얼굴을 스쳤고 정민은 그 순간 오래전 기억 속의 얼굴과 겹쳐 보이는 착각에 휩싸였습니다. 재수 씨,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아십니까? 낯설고도 익숙한 호칭에 정민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4년 전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진행된 상태였죠. 정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암이라니 지금도 치료 중이신 거예요? 성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피로와 분노가 섞인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네. 수술비, 항암 치료비 다 감당하기 힘들었죠. 그런데 문제는 병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정민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재호는 제게 치료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회사 자금에 부담이 된다고요. 순간 정민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그건 말도 안 돼요. 아주버님 목숨이 걸린 문제였는데 목숨보다 돈이 더 소중했던 모양이죠. 성훈의 쓴웃음은 오래 억눌린 울분을 드러내는 듯 했습니다. 정민은 손끝의 감각이 사라진 듯 느껴졌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붙는 느낌 속에서 간신히 숨을 고르고 목소리를 짜내야 했습니다. 아주버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던 거예요? 정민의 물음에 성우는 잠시 정민을 똑바로 바라보다가 고개를 떨군 채 낮게 토해내듯 말했습니다.
혼자 치료했습니다. 가진 돈 다 털고 모자라서 빚까지 졌습니다. 항암 때문에 몸은 망가졌고 제 꼴이 이래서 차마 나설 수도 없었죠. 정민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외면당한 채 병과 싸워온 세월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재호는 가족들에게 제가 치료를 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께도요. 그래서 아무도 절 찾지 않았습니다. 정민은 의자에 등을 붙인 채 굳어버렸습니다. 그 세월 동안 자신은 남편의 말만 믿고 무심히 지나쳤다는 사실이 떠올라 가슴이 죄어왔습니다. 정민은 입술을 깨물며 겨우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오신 거군요. 성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호를 직접 만나려 했지만 피하더군요. 그래서 재수 씨를 찾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원망과 체념 그리고 오랜 고통 끝에 맺힌 결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제는 알아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재수 씨라도. 정민은 가슴을 죄어오는 충격과 죄책감에 깊은 숨을 내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료실에 정적이 흘렀어요. 종이 차트를 넘기는 소리만 어색하게 퍼졌고 정민은 아주버님의 시선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성우는 말없이 정민을 응시하고 있었거든요. 정민은 차트를 들었다 놓으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아주버님의 눈빛은 계속 자신을 붙들고 있었어요. 그 눈빛에는 원망과 기대, 그리고 오래 삼켜온 절망이 섞여 있었죠. 아주버님, 정민이 조심스레 말을 꺼내려 했지만 성훈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어요. 지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시겠죠?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감정의 무게가 짙게 깔려 있었어요. 정민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의사로서는 환자에게 객관적이어야 했고 재수로서는 가족의 아픔을 외면할 수도 없었죠. 하지만 그 아픔의 배경에 남편 재호가 있다는 사실이 모든 걸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재수 씨, 재호가 어떤 사람인지 정말 모르시나요? 정민은 아주버님을 바라봤지만 쉽게 대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재호를 좋은 남편이라고 생각했어요. 좋은 남편? 성운이 낮게 되뇌었어요. 비웃음도 동의도 아닌 어딘가 허무한 어조였죠. 재수 씨 눈에는 그렇게 보이겠죠. 하지만 형에게는. 성우는 말을 끊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정민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아주버님의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믿어온 남편의 모습이 흔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정민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갔어요. 만약 아주버님의 말이 사실이라면 자신은 7년 동안 어떤 사람과 살아온 걸까? 믿음으로 쌓아 올린 가정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의사로서 냉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잡으면서도 한 여자로서의 혼란은 감출 수 없었죠. 재수 씨, 우리 처음 만난 날 기억하세요? 정민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약혼식 때였죠. 맞아요. 그날 제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납니까? 정민은 머뭇거리다 고개를 저었어요. 재호를 잘 부탁드린다. 그렇게 말했죠. 성운의 목소리가 한순간 부드러워졌다가 이내 쓸쓸하게 바뀌었어요. 그땐 진심이었어요. 제 동생이 재수 씨 같은 분을 만나면 달라질 줄 알았으니까. 그런데 정민은 숨을 삼켰어요. 재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원래 그런 사람이었겠죠. 성운의 시선이 창밖을 스쳤다가 다시 정민에게 돌아왔어요. 처음엔 사소한 일이었어요. 집안 모임에서 저를 무시하고 제 말을 끊고 별일 아니라고 넘길 수도 있었죠. 하지만 제가 아프게 되면서 그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정민은 차갑게 식은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에어컨 바람이 불어오는데도 손바닥에는 땀이 맺혔고 목덜미는 서늘했어요. 진료실의 공기는 점점 무겁게 내려앉는 듯했죠.
성훈이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숙이며 낮게 말했어요. 재수 씨는 지금 어떤 사람과 살고 있는지 정말 아셔야 합니다. 정민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죠. 아주버님의 말은 단순한 불만 토로가 아니라 자신이 앞으로 살아갈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질문이었어요. 성우는 그 모습을 똑바로 지켜보다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지금 당장 대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재호라는 사람을 어떻게 마주할지 결정해야 할 겁니다. 정민의 손이 책상 위에서 몇 번 움찔하다가 끝내 뻗지 못했어요. 붙잡아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몸이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너무 많은 생각이 한꺼번에 밀려들었어요. 다음에 또 뵐 수 있을까요? 정민의 목소리가 작게 흘러나왔어요. 재수 씨가 원한다면요.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고 진료실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아주버님, 정민이 불렀어요. 성훈이 돌아봤죠. 오늘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성우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고마워할 일 아닙니다. 오늘은 시작일 뿐이에요. 짐을 들인 게 앞으로 감당해야 할 진실을 보여드린 거죠. 그 말은 칼날처럼 정민의 가슴을 찔렀어요. 성우는 그대로 문을 열고 나갔고 정민은 홀로 남은 진료실에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날 밤 정민은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아주버님과 나눈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성훈 아주버님의 눈빛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재호는 평소처럼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뉴스를 보며 혼잣말을 하는 모습이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지만 정민에겐 모든 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여보, 오늘 하루 어땠어? 재호가 무심히 물었어요. 정민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주버님 얘기를 해야 할까요? 별일 없었어. 그냥 평범했어. 결국 정민은 말하지 못했어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혹시 아주버님이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재호가 정말 그런 사람일까? 피곤해 보이네. 일찍 자. 재호가 힐끗 보며 말했는데 그 표정이 평소와 달라 보였어요. 잠깐이었지만 뭔가를 경계하는 기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보. 정민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아주버님은 요즘 어떻게 지내? 재호의 손이 리모컨을 쥔 채 멈췄습니다. 순간 TV 소리만이 거실에 흘렀어요. 왜 갑자기 형님 얘기를?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고 차가웠습니다. 이어서 짧게 덧붙였죠. 형님 얘기 꺼낸 게 몇 년 만이야? 결혼 이후로는 한 번도 안 물어봤잖아. 재호의 눈빛이 정민을 스치며 의심이 번졌습니다. 정민은 가슴이 철렁했지만 애써 웃음을 지으며 답했어요. 그냥 오랫동안 안 뵈니까. 안부가 궁금해서. 형님은 바쁘셔. 사업 때문에. 그리고 제발 그 사람 얘기 꺼내지 마. 우리랑 상관없는 분이야. 재호가 성급하게 채널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정민은 그 순간 재호 얼굴에 스친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진료를 마친 정민은 병원 로비를 지나가다 깜짝 놀랐어요. 성훈 아주버님이 로비 의자에 앉아 있었거든요. 어제보다 더 야위어 보였습니다. 아주버님? 정민이 다가가자 성훈이 고개를 들었어요. 재수 씨,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근처 카페 구석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잠시 말없이 커피잔만 만지작거리던 성훈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제 집에서 재호한테 물어보셨죠? 정민은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떻게? 재수 씨 표정에 다 드러나 있어요. 그리고 재호 반응도 뻔하죠. 형님은 바쁘다, 사업 때문에 못 본다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정민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정확히 맞았거든요. 재수 씨, 재호는 거짓말쟁이에요.
성훈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치료비 거부는 시작에 불과했어요. 재호는 아버지께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가 치료를 포기했다고, 자포자기해서 병원에도 가지 않는다고. 정민은 귀에서 웅웅 울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그럴 리 없다고요? 성훈이 비웃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말을 믿으셨어요. 큰아들이 의지도 없다고 생각하셨죠. 그리고 실망하셨습니다. 정민의 목덜미가 뻣뻣하게 굳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회사 경영권을 재호에게 넘기셨어요. 저 대신에. 설마 그것 때문에. 성훈이 정민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재수 씨는 아직도 모르시나 봅니다. 재호는 처음부터 계획했어요. 제가 병들자 그걸 기회로 삼았던 겁니다. 형을 합법적으로 밀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정민의 시야가 순간 좁아지는 것 같았어요. 아주버님, 혹시 오해하신 건 아닐까요? 오해? 성훈의 눈빛이 매섭게 번졌습니다. 그럼 재수 씨가 직접 확인해 보세요. 왜 제가 가족 모임에 나오지 않는지, 회사 서류에 언제부터 재호 이름이 대표로 올라갔는지. 정민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성훈이 몸을 기울이며 낮게 속삭였어요. 재수 씨, 제 동생은 친형을 짓밟고도 아무렇지 않게 집에 돌아와 미소 짓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과 지금 재수 씨가 함께 살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그 사실을 어떻게 견디실 겁니까? 그래서 제가 재수 씨를 찾은 겁니다. 동생 옆에서 진실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재수 씨뿐이니까요. 카페를 나온 정민은 차 안에서 한참 동안 시동을 걸지 못했어요. 아주버님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동생 옆에서 진실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재수 씨뿐이니까요. 그 말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민은 결혼 후 몇 년 동안의 기억들을 곱씹었어요. 명절이나 가족 행사 때마다 성훈 아주버님이 자주 보이지 않았던 것, 시어머니가 그 이름만 나오면 갑자기 표정이 굳어버렸던 것, 재호가 형 얘기만 나오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던 것. 그때는 단순히 형제 사이가 서먹한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었을지도 몰랐어요. 특히 결혼 2년 차쯤 시아버지 생신 때가 떠올랐어요. 그날 누군가 아주버님 안부를 물었을 때 재호는 개인 사정이 있다며 단호하게 대화를 끊었죠. 그 뒤로는 아주버님 이야기가 집안에서 완전히 사라졌어요. 이상하게도 그 시점이 아주버님이 암 진단을 받으셨다는 4년 전 무렵과 겹쳐 있었어요. 집에 도착한 정민은 서재로 향했어요. 재호의 회사 관련 서류들이 보관된 곳이었죠. 평소엔 손 뗄 일이 없었지만 오늘만큼은 달랐어요. 아주버님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서류를 뒤적이다가 마침내 손이 멈췄어요. 대표이사 명의가 4년 전을 기점으로 성운에서 재호로 바뀌어 있는 서류가 있었던 거예요. 정민은 손이 떨렸어요. 아주버님의 말이 단순한 원망이 아니라 사실일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뭐 하는 거야? 갑자기 뒤에서 들려온 재호의 목소리에 정민은 흠칫 놀라며 서류를 흘렸어요. 아, 그냥 정리 좀 하려고. 회사 서류를 왜 뒤져? 재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별 뜻은 없어. 그냥 별 뜻 없이 이런 걸 뒤진다고? 재호가 다가오며 정민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눈빛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죠. 여보, 요즘 이상해. 갑자기 형님 얘기를 꺼내더니 이제는 회사 서류까지 뒤지고. 정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아주버님과의 만남을 털어놓을 용기가 아직 없었거든요. 혹시 형님한테서 뭐 들은 거야? 재호의 질문에 정민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아무도. 정민아. 재호가 어깨를 잡으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형님은 복잡한 사람이야.
네가 아는 것보다 훨씬. 그의 눈빛은 간절했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어요. 형님이 무슨 말을 했든 믿지 마. 약속해. 형님과는 엮이지 않겠다고. 정민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이미 엮여버렸고 진실을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은 더욱 강해지고 있었으니까요. 왜 그렇게까지 아주버님을 경계하는 거예요? 정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경계하는 게 아니라 재호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형님은 예전 일 때문에 가족을 원망하고 있어. 특히 나를. 예전 일이라니요? 아프셨을 때 내가 충분히 도와주지 못했어. 그래서 지금도 날 미워하는 거야. 재호의 설명은 담담했지만 정민에겐 변명처럼 들렸어요. 아주버님이 말한 것과는 너무 달랐으니까요. 정말 그게 전부예요? 정민이 똑바로 물었지만 재호의 눈빛은 잠시 흔들렸어요. 그게 전부야. 다른 건 없어. 하지만 정민은 알 수 있었어요. 남편의 말 속에는 뭔가 감춰진 게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진실은 자신이 직접 밝혀내야 한다는 걸 말이죠. 그날 밤 정민은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옆에서 곤히 자는 재호의 얼굴을 바라보며 이 사람이 정말 아주버님이 말한 것처럼 냉정한 사람일 수 있을까 수없이 자문했죠. 늘 다정하다 믿었던 남편이 사실은 권력을 위해 형까지 내쫓은 사람이라니 생각만 해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었지만 오히려 아주버님의 마지막 말이 더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동생 옆에서 진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재수 씨뿐이니까요. 다음 날 오후 정민은 결국 마음을 다잡고 성훈 아주버님에게 연락했어요. 더는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웠거든요. 약속 장소는 병원 근처의 작은 공원이었어요. 벤치에 앉은 성훈은 전보다 더 수척해 보였어요. 얼굴은 붓고 숨결은 거칠었지만 정민을 향한 눈빛만큼은 단단했죠. 재수 씨, 어제 집에서 무슨 얘기 나누셨습니까? 성훈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정민은 시선을 피하며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사 서류를 확인해 봤어요. 아주버님 말씀대로였어요. 몇 년 전부터 재호 이름이 대표이사로 올라가 있더군요. 성우는 짧게 웃었어요. 슬픔과 체념이 뒤섞인 쓴웃음이었죠. 그제야 믿으셨군요. 정민은 마지막 희망을 걸듯 물었어요. 혹시 오해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재호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닐 수도 있고요. 성우는 고개를 저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잎이 바람에 흔들리며 햇빛을 가렸다가 비추는 사이 성훈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재수 씨, 제가 암 진단을 받았다고 말했을 때 재호가 제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놈은 이렇게 말했어요. 형님, 이참에 치료를 포기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정민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치료를 포기하라고요? 네.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훈의 눈빛이 흔들리더니 금세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겉으로는 회사 자금이 부족하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회사를 지킬 수 없다고. 하지만 그건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돈 이야기는 구실이었어요. 저를 내쫓기 위해 만든 명분일 뿐이었죠. 정민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평소 재호가 보여주던 온화한 미소가 뇌리를 스쳤지만 아주버님의 말과 겹치자 소름이 돋았어요. 성우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재호는 심지어 제게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형님이 치료를 포기하면 매달 일정 금액을 드리겠다. 마지막까지 편하게 지내시라고. 마치 제 목숨값을 흥정하듯 말이죠. 그때 느꼈습니다. 아, 동생은 형의 회복보다 내몰리는 걸 바라고 있구나. 정민은 입술을 깨물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럴 리가 재호가 정말 그런 말을 했다고요? 믿기 싫으시겠죠. 하지만 사실입니다.
성훈이 주먹을 움켜쥐며 낮게 말했어요. 제가 거절하자 재호는 곧바로 태도를 바꿨습니다. 형님이 고집 부리면 가족들에게 다 알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형님이 스스로 치료를 포기했다고, 가족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그렇다고, 그리고 결국 아버지에게는 그 거짓말을 전했죠. 정민은 숨이 막혀오는 걸 느꼈습니다. 가슴속이 쿵쾅거리며 터질 것 같았어요. 성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버지는 그 말을 믿으셨습니다. 그리고 큰아들이 그렇게 의지도 약하고 책임감도 없는 사람이라 생각하셨죠. 결국 실망한 아버지는 재호에게 회사를 맡겼습니다. 제 자리를 동생에게 넘기신 겁니다. 정민은 고개를 떨군 채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고 동시에 귀를 찌르는 울림이 사라지질 않았어요. 성우는 벤치에서 몸을 앞으로 숙이며 정민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재수 씨, 이제 아시겠습니까? 재호는 돈 때문에 저를 버린 게 아닙니다. 돈은 핑계였어요. 원래부터 저를 회사에서 밀어내고 자신이 자리를 차지하려 했던 겁니다. 정민은 눈을 감았어요. 그제야 퍼즐이 맞춰지는 듯한 섬뜩한 느낌이 들었죠. 단순히 무책임하거나 차가운 게 아니라 치밀하게 계산된 배신이라는 사실. 성우는 마지막으로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재수 씨가 곁에서 본 재호는 착실한 남편일지 모르지만 제 눈에는 권력을 위해 친형까지 희생시킨 냉정한 인간입니다. 재수 씨는 이제 그 진실을 알고도 같은 집에서 함께 숨 쉴 수 있겠습니까? 정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굳고 가슴은 얼어붙은 듯 무거웠습니다. 벤치 위에서 굳은 채 앉아있는 그녀의 귓가에 바람소리와 함께 아주버님의 마지막 말이 메아리 쳤습니다. 집에 들어오기 전부터 정민은 각오하고 있었어요. 아주버님의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까지의 결혼 생활은 모두 거짓 위에 세워진 셈이었죠. 거실에 들어서니 재호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불빛에 비친 얼굴은 정민 눈엔 얄팍한 가면처럼 보였어요. 일찍 왔네. 저녁 뭐 먹을까? 재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정민에게는 모든 걸 모른 척하는 연극처럼 들렸습니다. 재호야. 정민은 맞은편에 앉아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두 손은 무릎 위에 굳게 얹혀 있었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죠. 아주버님한테 다 들었어. 리모컨을 쥔 재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눈빛에 경계심이 스며 있었습니다. 뭘 들었다고? 짧고 낮은 음성이었어요. 아주버님이 암에 걸렸을 때 네가 무슨 말을 했는지, 치료를 포기하라고 했다며? 매달 돈을 줄 테니 그냥 포기하라고. 정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재호는 리모컨을 탁자에 내려놓았다. 입술이 굳게 다물렸죠. 형님이 그런 식으로 얘기했구나. 그런 식이 아니라 그게 사실 아니야? 형님 치료비 지원도 끊고 아버님께 거짓말까지 했다면서? 재호가 갑자기 몸을 일으켰습니다. 발걸음이 묵직하게 바닥을 올렸고 그는 정민 앞으로 다가와 앉았습니다. 정민아, 형님 말만 듣고 판단하지 마. 나도 정말 어쩔 수 없었어. 믿어줬으면 해. 어쩔 수 없었다고? 그럼 회사 경영권은 어떻게 설명할 거야? 갑자기 네가 대표가 된 건? 재호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죠. 그건 아버지께서 결정하신 거야. 정민은 눈을 치켜올리며 파고들었습니다. 왜 그런 결정을 하셨을까? 아주버님이 치료를 포기했다고 네가 말했기 때문 아니야? 재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정민아, 네가 모르는 게 많아. 정민의 눈가가 젖었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말해. 내가 왜 모르고 살아야 해? 재호의 어깨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형님이 먼저 포기한다고 했어. 내가 거짓말한 게 아니야.
그래서 아버지께 말씀드린 거야. 그럼 치료비 지원은 안 하겠다고 한 건 뭐야? 그땐 정말 회사 사정이 어려웠어. 재호의 말은 점점 힘을 잃어갔습니다. 정민의 눈에는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회사 사정 때문에 형님 치료비도 못 냈다? 그런데 지금은 회사가 이렇게 잘 굴러가잖아. 순간 거실 공기가 멎은 듯 무거웠습니다. TV 불빛이 재호 얼굴을 번갈아 비추며 더 불안정해 보였습니다. 정민아. 재호가 말을 잇자 정민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야. 더 이상 변명은 듣고 싶지 않아. 네가 정말로 무슨 일을 했는지 그 진실만 알고 싶어. 재호의 손끝이 떨리더니 갑자기 벽을 세차게 쳤습니다. 쿵 묵직한 소리가 집안을 울렸고 거실 공기가 흔들리듯 진동했습니다. 정민은 심장이 죄어들며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형님이 무슨 말을 했든 네가 그때의 상황을 알긴 해. 얼마나 복잡했고 얼마나 벼랑 끝이었는지 네가 상상이나 해봤어? 목소리는 거칠고 탁했지만 억눌린 감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민도 더는 참지 않았습니다. 그럼 말해. 내가 모른다는 게 뭔데? 형님한테 정확히 뭘 했는지 대답해. 재호의 눈빛이 흔들리다 불꽃처럼 번졌습니다. 그는 주먹을 움켜쥐며 헐떡거렸습니다. 됐어. 그만해. 거실에 퍼진 그 소리는 두 사람 사이의 마지막 다리를 끊어버린 듯 했어요. 정민은 가슴속이 공허하게 울리면서도 재호의 차가운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네가 형님 편을 들 거면 그렇게 해. 어차피 형님은 이제 우리 가족 아니야. 정민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가족이 아니라고? 네 친형인데? 친형이어도 이미 끝난 관계야. 재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이야. 내가 만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자꾸 만나? 정민의 등골에 서늘한 한기가 스며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남편의 얼굴이었어요. 이게 네 진짜 모습이구나. 정민의 입술에서 낮게 새어나온 말이 공기 속에 흩어졌습니다. 재호가 되묻자 정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정민은 무겁게 몸을 일으켜 방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눈빛만큼은 결심으로 굳어 있었죠. 이제 알겠어. 아주버님 말이 맞았어. 그런데 왜 더 무서워지는 걸까? 문이 닫히는 순간 거실엔 재호의 거친 숨소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사흘 후 정민은 진료를 마치고 병원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갈등 이후 집안 공기는 얼어붙었고 두 사람은 필요한 말만 주고받았죠. 침묵은 더 큰 벽처럼 둘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어요. 늦은 오후 주차장은 노을빛에 잠겨 있었어요. 차들 사이로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고 정민은 하얗게 숨을 내쉬며 차 문을 열려다 뒤에서 들려온 낮은 목소리에 몸을 멈췄어요. 재수 씨. 익숙한 호칭. 돌아보니 성운 아주버님이 서 있었어요. 야윈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단단했죠. 아주버님? 어떻게 여기까지? 정민의 목소리는 놀람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재수 씨와 이야기할 게 있어서요.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나눌 수 있을까요? 정민은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둘은 근처 벤치에 나란히 앉았죠. 차가운 감촉이 몸을 움츠리게 했고 두 사람 사이엔 긴장이 흘렀어요. 성운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재호와 이야기해 보셨죠? 정민은 씁쓸하게 웃었어요. 네. 하지만 예상대로였어요. 처음엔 그럴듯하게 변명하다가 결국 화를 내더라고요. 아주버님은 이제 가족이 아니라고까지 했죠. 그 말에 성운의 얼굴이 잠시 일그러졌어요.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이고 손등에 힘줄이 도드라졌죠.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정민은 조용히 물었어요. 아주버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도무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자동차 경적 소리가 멀리서 울려 퍼졌고 붉게 물든 하늘 위로 새들이 흩어져 날아갔죠. 성우는 그 광경을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재수 씨, 사실 오늘 제가 온 건 다른 이유가 있어요. 정민은 무의식적으로 자세를 고추 세웠어요. 재호를 직접 만나보려 합니다. 아주버님이 재호를요? 정민의 눈이 크게 흔들렸어요. 네. 더 이상 숨어 지낼 수는 없어요. 형제끼리라면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정민의 마음이 급격히 불안해졌어요. 하지만 재호가 과연 만나줄까요? 성운의 입술이 단단히 다물렸다가 풀렸어요. 거부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재수 씨 앞이라면 다를 거예요. 완전히 외면하진 못할 거예요. 정민은 두 손을 무릎 위에서 꼭 움켜쥐었어요. 손바닥에 식은땀이 맺히는 게 느껴졌죠. 혹시 위험하지 않을까요? 재호가 또 화를 내면 성우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어요. 재수 씨, 저는 이미 잃을 게 없어요. 건강도 재산도 가족도 떠나갔지만 그제야 붙들어야 할 게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이제 남은 건 진실뿐이에요. 정민의 가슴이 저려왔어요. 아주버님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담겨 있었지만 동시에 꺾이지 않는 강한 의지가 느껴졌죠. 아주버님이 정말 원하신다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십시오. 뭔가요? 재수 씨는 자리만 만들어 주시면 돼요. 대화는 저희 형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정민은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제 하실 건가요? 내일 저녁이 어떻겠습니까? 재호가 집에 있을 때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정민은 잠시 망설였어요. 내일 저녁 그 두 형제가 집안에서 마주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감히 상상할 수 없었죠. 알겠어요. 재호한테 미리 말해둘게요. 아니요. 성운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미리 알리면 재호는 분명 피할 겁니다. 제가 갑자기 찾아가야만 해요. 그래야 도망가지 못합니다. 정민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예고 없이 아주버님이 나타난다면 재호의 분노는 어디로 향할지 알 수 없었죠. 재수 씨, 걱정하지 마세요. 성우는 정민의 불안한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내며 담담히 말했어요. 저는 그저 동생과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을 뿐입니다. 복수도 원망도 아닙니다. 다만 묻고 싶을 뿐이에요.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무엇을 위해 우리 가족을 저버렸는지 그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오래된 그림자가 번뜩였어요. 분노나 복수심이 아니라 오랜 상처를 마무리하려는 사람의 결연함이었죠. 내일 저녁 8시쯤 찾아가겠습니다. 재수 씨, 내일이 모든 걸 끝낼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성운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노을빛이 그의 뒷모습을 붉게 물들이고 있더라고요. 정민은 숨을 죽인 채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내일 저녁 형제의 대면은 어떤 진실을 드러낼까? 다음 날 저녁 정민은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어요. 마음이 불안해서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죠. 성운 아주버님이 8시에 온다고 했으니 이제 1시간 정도 남았어요. 재호는 거실에서 노트북을 펴고 있었어요. 며칠 전 갈등 이후 두 사람은 서로 말을 섞지 않았지만 오늘만큼은 달랐죠. 정민은 어떻게든 재호에게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여보, 정민이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뭐? 재호는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죠. 오늘 손님이 올 수도 있어. 손님? 재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누가? 정민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미리 말하지 말라는 부탁이 떠올랐지만 갑자기 나타나면 상황이 더 나빠질 것 같았거든요. 아주버님이 너랑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셔서 순간 재호의 얼굴이 굳었어요. 뭐라고?
아주버님이 너와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셔서. 재호가 노트북을 덮으며 벌떡 일어났어요. 내가 만나지 않겠다고 했잖아. 형님과는 더 이상 상관없다고 했잖아. 하지만 아주버님이 꼭 만나고 싶어 하셔서. 안 만나. 절대 안 만나. 너가 뭔 권한으로 그런 약속을 해? 정민은 당황했지만 애써 담담히 말했어요. 여보, 그렇게 화낼 일은 아니잖아. 아주버님은 너의 친형이야. 친형이어도 이미 끝난 관계라고. 재호의 주먹에 힘이 들어갔죠. 내가 왜 형님을 피하는지 알아? 만나면 또 옛날 얘기 꺼낼 거거든. 옛날 얘기가 뭐가 문제야? 진실이잖아. 진실? 재호가 비웃었어요. 형님이 말한 게 진실이라고 생각해? 형님은 지금 병 때문에 정신이 온전하지 않아. 정민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야? 사실이잖아. 암 환자들은 불안정해져. 피해망상도 생긴다고. 정민은 분노를 참지 못했어요. 아주버님이 피해망상에 빠졌다고? 그럼 회사 서류는 뭐야? 갑자기 내가 대표가 된 것도 망상이야? 재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죠. 그건 아버지께서 결정하신 일이야. 왜 그런 결정을 하셨는지는 말 안 할 거야? 정민의 추궁이 이어졌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두 사람 모두 현관 쪽을 바라봤죠. 벌써 왔나 봐. 정민이 중얼거렸어요. 안 나간다. 문 열지 마. 하지만 초인종은 멈추지 않았어요. 곧 밖에서 성훈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재호야, 형이야. 문 좀 열어라. 재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정민아, 문 열지 마. 제발.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배어 있더라고요. 재호야, 너 여기 있는 거 알고 있어. 도망가지 말고 나와. 우리 이야기해야 할 게 있잖아. 재호가 양손으로 머리를 감쌌어요. 안 돼, 안 돼. 강하다고 믿었던 남편이 이렇게 무너진 모습은 처음이었죠. 재호야, 몇 년째 피하고 있어? 이제 그만하자. 재수 씨도 다 알고 있어. 너가 나한테 뭘 했는지. 성훈의 목소리가 더욱 단호해졌어요. 재호가 정민을 돌아봤어요. 눈빛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죠. 너가 다 말한 거구나.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어. 아주버님이 직접. 거짓말하지 마. 네가 형님한테 가서 우리 집안일을 다 떠들었잖아. 정민은 억울했어요. 자신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재호야, 문 열어. 아니면 내가 계속 여기 있을 거야. 재수 씨 앞에서 이야기하자. 누가 거짓말하는지 확인해 보자. 재호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서 있었어요. 숨이 거칠고 손이 떨렸죠. 정민아, 제발 문 열지 마. 하지만 정민은 현관으로 향했어요. 더 이상 피할 수 없다고 느꼈거든요. 정민아. 재호가 팔을 붙잡았어요. 손끝에 힘이 들어가 있었죠. 제발 나만 믿어줘. 형님 말 듣지 마. 정민은 손을 뿌리쳤어요. 이제 그만해. 진실을 들어보자. 그리고는 현관문을 열었어요. 성훈 아주버님이 서 있었죠. 야윈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결연했어요. 재수 씨, 고맙습니다. 성훈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재호는 거실 구석에서 벽에 기대선 채 차갑게 굳은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재호야. 성훈이 동생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오랜만이다. 거실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성훈이 집 안으로 들어온 순간부터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재호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어깨로 헐떡이고 있었고 정민은 두 형제 사이에 앉아 눈치를 살피며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어요. 안지 그러냐? 성훈이 낮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오래 쌓인 감정이 묻어 있었어요. 형님이 왜 여기 온 겁니까? 재호의 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야기하러 왔다. 더는 피할 수 없으니까. 성훈은 소파에 앉으며 무겁게 말했어요. 정민도 그 옆에 조심스레 자리를 잡았습니다.
정리할 게 뭐가 있다고. 재호가 중얼거리자 성훈이 곧장 끊었습니다. 재수 씨한테 다 말했어. 내가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재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형님, 제발 그만하세요. 그러나 성훈은 눈을 가늘게 뜨며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포기하라 했던 말, 아버지께 거짓말한 것 그게 끝이라고 생각해? 아직 재수 씨가 모르는 게 있지. 정민은 순간 숨을 죽였어요. 뭔가 더 있다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재호야, 내가 병원에서 뭘 했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았냐? 재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형님, 그건. 성우는 천천히 휴대폰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혹시 몰라서 녹음해뒀다. 내가 담당 의사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재호가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안 돼. 그거 틀지 마. 하지만 성우는 눈길도 주지 않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거실에 섬뜩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형님, 치료비 지원을 완전히 끊어주세요. 더 이상 항암제도 처방하지 마시고요. 그래야 회사도 안정되고 아버지도 절 인정하실 거예요. 정민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손끝이 저려오고 심장이 쿵 내려앉아 숨이 막히는 듯 했어요. 귀를 막고 싶었지만 동시에 끝까지 들어야만 한다는 본능이 더 강하게 끌어당겼습니다. 녹음 속 재호의 목소리는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 이건 치료가 아니라 편히 보내드리는 겁니다. 치료를 중단하면 몇 달 못 버티실 겁니다. 그게 현실적이에요. 그게 모두를 위해 더 낫습니다. 정민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편이 지금까지 믿고 살아온 그 사람이 형을 죽이려는 음성을 똑똑히 남긴 겁니다. 재호야, 내가 정말 아주버님을 죽이려고 한 거야? 정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재호는 벽에 등을 붙이고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그건 그땐 내가 너무 몰려서 그냥 입에서 나온 말이야. 성훈의 입가에 씁쓸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럼 병원 기록은 뭐지? 내 이름으로 약물 변경 요청한 통화 기록까지 남아있는데. 정민은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차올라 시야가 번져왔어요. 살려야 할 사람을 내가 직접 죽이려 했다고? 그게 사람이야? 재호가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정민의 치맛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정민아, 제발 믿어줘. 그땐 정신이 아니었어. 회사가 무너질 것 같아서 난. 정민은 치를 떨며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형 치료를 막으려 했다는 거야? 그게 변명이 돼? 성훈의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나는 암보다 내가 더 무서웠다. 내 동생이 아니라 내 목숨을 빼앗으려고 치료를 방해한 사람이었으니까. 순간 TV 불빛이 깜빡이며 거실을 스쳐갔습니다. 고요 속에서 녹음된 재호의 차가운 목소리와 지금 울부짖는 그의 목소리가 교차되며 더욱 소름 끼쳤습니다. 정민은 눈앞의 남자를 더 이상 남편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사랑했던 배우자가 아니라 아주버님을 죽이려 했던 괴물이었어요. 성훈의 마지막 질문이 거실에 무겁게 울렸어요. 이런 사람과 계속 살 수 있겠습니까? 정민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진 것 같았거든요. 재호는 소파에 무너져 앉아 고개를 떨군 채 말이 없었어요. 평소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작고 초라해 보였죠. 정민은 그런 남편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연민과 분노, 그리고 깊은 실망이 뒤섞여 있었어요. 정민아, 재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내 말 좀 들어줘. 정민은 눈길만 보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나도 정말 어쩔 수 없었어. 회사가 위기였고 아버지는 형님만 편애하셨고. 정민의 눈빛이 싸늘해졌어요. 치료를 포기하게 만들려 했다고? 그게 변명이 돼? 죽이려던 게 아니야. 치료비 지원을 끊자는 말은
그냥 입에서 나온 거였어. 그땐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어. 제정신이 아니었어. 두려움에 휩쓸렸던 거야. 포기하라는 게 결국 죽으라는 말이었잖아. 그것도 직접 의사한테 치료 중단하라고 압박까지 했잖아. 재호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떨궜어요. 더는 부인할 수 없었죠. 성훈이 조용히 끼어들었어요. 재수 씨, 천천히 생각하세요. 급하게 결정할 일은 아닙니다. 정민은 성훈을 바라봤어요. 아주버님은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이제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진실을 밝혔으니까요. 이제 재수 씨가 선택하실 차례예요. 정민의 심장이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선택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 걸까? 정민아, 제발. 재호가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정민의 입술에서 비웃음이 새어나왔어요. 용서? 형을 죽이려고 한 걸 용서하라고? 그건 정말 순간적인 생각이었어. 나도 모르게. 정민이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게? 네 목소리로 직접 들었는데 그게 모르게 한 말이야? 재호는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정민은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바깥은 이미 어둠에 잠겨 있었고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거리를 비추고 있었어요. 창문 너머 풍경이 마치 자기 인생 같았어요. 희미한 불빛과 짙은 그림자가 뒤엉킨 길. 언제부터였을까요? 재호가 이렇게 변한 게, 아니면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자신이 몰랐던 걸까요? 결혼 전에도 신호는 있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사랑에 눈이 멀어보지 못했겠죠. 이 순간을 넘기면 평생 후회할 거야. 정민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재수 씨, 성훈이 조용히 불렀어요. 저는 강요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재호는 변하지 않을 겁니다. 이미 한 번 형을 죽음으로 내몰려 했는데. 재호가 벌떡 일어났어요. 형님, 그렇게까지 말해야 돼? 성훈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나는 사실을 말했을 뿐이다. 너는 이미 가족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이야. 나도 가족이에요. 형님의 동생이라고요. 동생이 형을 죽이려고 해? 그게 가족이냐? 재호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어요. 목소리가 목구멍에 걸린 듯 그저 숨만 거칠게 몰아쉬었죠. 정민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을 굳혔어요. 아주버님의 말이 아니더라도 이미 답은 나와 있었어요. 재호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정민은 천천히 남편을 불렀어요. 여보. 재호의 눈에 희미한 기대가 스쳤어요. 뭐야? 정민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단호했어요. 이혼하자. 재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라고? 지금 뭐라고 했어? 이혼하자고 했어.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 정민아, 그럴 수는 없어.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았다고 해서 계속 살 이유가 되진 않아. 너는 형을 독살하려 했잖아. 그런 사람과 어떻게 같이 살아? 재호가 무릎을 꿇고 매달렸어요. 정민아,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정민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이미 늦었어. 성훈이 조용히 일어나 말했어요. 재호야, 이제 혼자 살아가거라. 가족 없이. 그가 집을 나서자 거실에는 재호의 흐느끼는 소리만 남았어요. 정민은 창밖 어둠을 바라봤어요. 흐느낌은 벽을 타고 번져갔지만 그 속에서 그녀의 발밑에는 이미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었어요. 며칠 후 정민은 이혼 절차를 시작했어요. 재호는 끝까지 매달렸지만 정민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었죠. 친형을 죽이려 했던 사람과 더 이상 함께 살 수는 없었거든요. 정민아, 정말 이혼하는 거야? 재호가 마지막으로 붙잡으며 물었어요. 응, 이미 서류 준비했어. 정민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한 번만 더 생각해봐. 우리가 함께한 시간들을.
정민의 눈빛이 흔들림 없이 차가워졌어요. 그 추억이 죄책감을 덮을 수는 없어. 너는 가족을 배신했고 나까지 속였어. 재호는 말문이 막힌 듯 입술을 달싹였지만 더는 아무 말도 이어가지 못했어요. 자신이 저지른 일의 결과였으니까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정민은 묘한 해방감을 느꼈어요. 마치 오랫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죠. 병원으로 돌아온 정민은 예전보다 더 열심히 환자들을 돌봤어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야말로 진정한 가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일할수록 마음의 상처가 조금씩 메워졌어요. 어느 날 오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재수 씨, 돌아보니 성훈 아주버님이 서 있었어요. 몇 주 전보다 마음이 편해 보였고 예전과 달리 어깨의 무게가 덜어진 듯 했어요. 아주버님, 어떻게 지내세요? 마음은 많이 편해졌습니다. 이제야 숨을 제대로 쉴 수 있는 것 같아요. 치료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성훈이 미소를 지었어요. 재호와는 어떻게 됐습니까? 정민은 담담히 대답했어요. 이혼했어요. 그래요, 힘드셨겠네요. 정민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홀가분해요. 아주버님 덕분에 진실을 알 수 있었으니까요. 성훈이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따뜻하게 말했어요. 제가 고마울 게 뭐 있습니까? 재수 씨가 스스로 용기를 내신 거죠. 잠시 두 사람 사이에 조용한 시간이 흘렀어요. 병원 창밖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렸고 햇빛이 창가로 부드럽게 스며들었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성훈이 물었어요. 새로 시작할 거예요. 의사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정민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좋은 선택이에요. 재수 씨는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성훈의 말은 진심이 느껴졌어요. 아주버님도 건강 회복하시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세요. 그러겠습니다. 늦었지만 이제야 진짜 삶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성훈이 병원을 떠난 뒤 정민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선선했어요.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는 것 같았죠. 그날 밤 정민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어요. 악몽도 없었고 불안도 없었어요. 마음이 정말 가벼웠거든요. 며칠 후 정민은 새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작지만 깔끔한 곳이었고 재호와 함께 살던 집의 무거운 그림자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거예요. 새 집에서 맞은 첫 아침, 커피를 마시며 정민은 생각했어요.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의사로서는 더 많은 환자들을 돌보고 싶었어요. 아주버님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죠. 한 여자로서는 지금은 홀로 서기도 충분했어요. 이제 외로움은 두렵지 않았고 오히려 스스로를 단단하게 만들어줄 시간이라고 믿었어요. 사랑이라는 이름에 눈이 멀어 진실을 보지 못했던 지난 날을 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겠죠. 그때는 더 현명하게, 더 신중하게 선택할 거예요. 정민은 창밖 햇살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어떤 길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생겼으니까요. 문득 과거에 재호에게 던졌던 말이 떠올랐어요. 가족이냐? 형제를 죽인 원수지. 그땐 분노 속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지금은 의미가 달랐어요. 가족이랑 같은 집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끝까지 서로를 지켜주는 사람들이라는 걸 정민은 이제야 확실히 알았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정민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열리는 날이기도 했죠. 몇 달이 흘렀어요. 정민은 새로운 일상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혼자 사는 집은 작지만 따뜻했죠. 무엇보다 평화로웠어요. 더 이상 거짓말 속에 갇혀 살지 않아도 되었으니까요. 병원에서도 정민은 전보다 훨씬 밝아 보이더라고요.
동료 의사들은 변화를 눈치챘지만 굳이 묻지는 않았어요. 다만 환자들을 대하는 정민의 따뜻함이 깊어졌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었죠. 어느 금요일 저녁 정민은 병원 로비에서 성운 아주버님을 다시 만났어요. 이번에는 우연이 아니라 약속된 만남이었죠. 아주버님, 얼굴이 정말 좋아 보이네요. 정민이 반가움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재수 씨도 많이 밝아지셨군요. 새로 시작한 삶이 잘 맞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은 근처 카페에 앉았어요. 처음 마주했던 자리와 같은 곳이었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성훈이 물었어요. 평범하지만 행복해요. 거짓 없는 삶이 이렇게 편한 줄 몰랐어요. 정민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잠시 머뭇거리다 정민이 물었어요. 재호는 어떻게 지내는지 아세요? 회사는 계속 운영하고 있답니다. 하지만 예전 같진 않다고 들었어요. 혼자 감당하기 벅찰 겁니다. 성훈이 담담히 말했어요.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한때는 가족이었잖아요. 진짜 가족이었다면 그런 일은 없었겠죠. 성훈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정민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맞아요. 저도 이제는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만들고 싶어요. 좋은 생각입니다. 재수 씨는 그럴 자격이 충분해요. 잠시 대화가 끊기고 카페 안에는 잔잔한 음악과 노을빛만이 흘렀죠. 두 사람 모두 지난 시간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앞으로는 어떤 길을 생각하세요? 정민이 물었어요.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있어요. 크진 않아도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성훈의 눈빛에는 희망이 깃들어 있었어요. 정민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주버님도 새로운 시작 잘하실 거예요. 저도 이제 정말 두렵지 않아요. 성훈은 잠시 정민을 바라보다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재수 씨는 강한 분이에요. 어떤 일이 닥쳐도 잘 헤쳐나갈 거예요.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죠. 카페 창문 너머로 붉은 노을빛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성훈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건강하시고 꼭 행복하세요. 정민이 웃으며 인사했어요. 재수 씨도요. 두 사람은 마지막 인사를 나눴어요. 이번엔 정말로 서로의 길을 응원하는 작별이었죠. 집에 돌아온 정민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빛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예전엔 밤이 두려웠지만 이제는 평온했죠. 정민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인생에서 가장 큰 상처는 몸이 아니라 마음이었고 그 상처도 진실과 용기로 치유될 수 있다는 거요. 거짓으로 포장된 사랑보다는 혼자의 진실한 삶이 훨씬 값지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별빛 아래 선 정민은 깨달았어요.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끝까지 서로를 지켜주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걸. 거짓은 무너져도 진실은 남는다는 걸.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를 만나게 되더라도, 아니 설령 혼자라 해도 나는 충분히 살아낼 수 있다고 믿었어요. 새로운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민에게는 인생의 진짜 시작이 바로 지금 눈앞에 와 있었죠. 여러분, 정민의 선택은 어떠셨나요? 믿었던 남편이 친형을 배신한 진실을 알게 된 정민.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용서할 건가요? 아니면 정민처럼 새로운 시작을 선택하실 건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